계속 메인 매출전표 볼게요. 자, 8월 13일 문제. 영업부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소형 승용차가 고장이나 제일 자동차로부터 정비하고 정비대금 33만 원 부가세 포함을 현금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동수리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 자, 거래처 코드 306번 등록. 자, 그럼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죠.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는 항상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데 지금 1500cc 승용차가 고장이 나서 그래서 우리가 수리를 한 거죠. 그러면 1000cc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54번 불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 수익적 지출이라는 건 비용 처리하라는 거죠. 그럼 자동차는 차량 유지비라고 처리할 거예요. 만약에 자본적 지출이라고 나왔으면 차량 운반구라고 처리할 거고. 자, 그럼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니까 800번대의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면 되겠죠. 8월 13일 날 이번엔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불공제 사유니까 54번 불공. 우리는 소형 승용차 정비 대금이고 금액은 33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이니까 3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추가하래요. 플러스 키 누르고 주식회사 제1자동차 코드 번호는 306번. 그 외 정보 없으니까 거래처 명만 등록을 할게요. 자,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전자의 여. 자, 이번에 불공제 사유로 커서가 갔죠. 그래서 F2번 눌러보시면 세 번째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이번엔 유지에 걸린 거죠. 그죠? 불공제 사유가 생각이 안 날 때는 지금 뭐 이렇게 들어와도 되고 아니면 부가가치 탭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에서 아무 기간이나 쓰시면 불공제 사유가 보여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는 여기가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 불공제 사유인 것들이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여기에서 매매추전표에서 3번을 선택을 하죠. 그러면 이 서식에 7월부터 9월로 하면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과세 유형 보는데 불공제 사유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여기를 힌트처럼 쓰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분계 유형은 현금 하셔도 되고 혼합해도 되고. 자, 원재료 구입한 게 아니고 자동차 정비한 거죠. 그러면 차량 유지비고 영업부 업무용이니까 800번대의 차량 유지비다라고 처리해 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8월 14일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골프용품을 동호골프용품으로부터 구매하면서 발급받은 종이세금계산서 한매 공급가액 200 부가가치세 20만원 전액 현금 지급 대표이사 개인적인 사용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자, 그럼 먼저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거죠.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 불공제 사유인지를 볼 건데 대표이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다는 건 사업하고 관련이 없는 지출이죠. 그래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게 되네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자, 그리고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쓰게 되면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돼요. 이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우리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라는 표현이 법인세법 용어인데 대표이사한테 돈 빌려줬으니까 돈 받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한테는 그럴 필요가 없겠죠. 복리후생비지만 대표이사는 가지급금이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뭐 현금 구매한 거고, 자, 날짜 3월 14일 날 54번 불공. 이번엔 골프 용품을 구입을 했고 금액은 20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동호 골프 용품. 이번엔 종이세금 계산서죠. 그럼 비워놓고 불공제 사유는 지금 기본 설정되어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분계는 혼합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대변에는 돈 준 거고 차변이 가지급금으로 원재료를 가지급금으로 수정을 하고, 그리고 대변에 얘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그럼 지금 이 두 개 불공제 사유를 가지고 보면 지금 불공제 두 개만 입력을 해봤는데, 자, 우리 부가가치세가 3만 원이 있는데 앞에 문제 같은 경우에 이 3만 원이 공제가 안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이 아니라 차량 유지비로 처리가 되죠. 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면 차 수리하는 데에 30만 원만 들어간 건데 이 3만 원을 못 돌려받으니까 그냥 이 비용 차 수리했기 때문에 들어간 돈이잖아요. 그래서 비용 처리하거나 만약에 자본적 지출이었다면 차량 운반고라고 썼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현할 때 보시면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하는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얘는 취득 원가에 포함하거나 혹은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공제되는 매입세액만 우리는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처리하는 거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거나 아니면 방금처럼 차량 유지비, 거래처 접대용이었으면 접대비. 내 자동차 사는데 예를 들어 1000cc 초과 차량이라 그러면 차량 운반구,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면 토지, 이런 식으로 취득원가 포함되거나 비용 처리가 될 거란 이야기예요.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서 8월 16일 판매거래처에 선물용 화장품을 만세물류로부터 구입하여 거래처에 제공하고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세금 계산서 받았으면 불공제 사유인지 볼 건데, 판매거래처에 선물용, 그럼 접대죠. 그럼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해 불공제 사유에 걸렸기 때문에 54번 불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린 접대비라고 처리를 할 건데 원재료가 아니고 판매거래처니까 800번대 접대비라고 할 거고, 그리고 이 돈을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써두면 되겠죠. 자, 그럼 입력해 보면 8월 16일 54번 불공이고 화장품을 산 거고 금액은 70만 원. 별도 거래처는 만세물류고, 지금 여기에 쓰는 거래처는
우리가 물건 사면서 증빙을 주고받은 거래처를 쓰는 거예요. 접대한 곳이나 그런 곳이 아니고 증빙 주고받은 곳. 자, 전자세금 계산서죠. 전자예요. 불공개 사유는 4번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자, 분계는 혼합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번엔 원재료가 아니고 접대비인데 판매 거래처니까 800번대. 800번대의 접대비로 계정 과목 바꾸고 대변에 당좌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에서 돈 찾아갈 거다. 자, 다음 8월 17일 A 재료를 수입하면서 김해세관으로부터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은 관세 등 재비용 5만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미작품에 대한 회계 처리는 생략한다. 자, 이번엔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어디 세관 이런 글자가 있으면 우리는 55번 수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칙대로 하면 불공개 사유가 아니야지만 55번 수입인 거예요. 55번 수입이라는 과세 유형은 이때 준 부가가치세 9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을 때 쓰는 거예요. 만약에 2000cc 승용차를 수입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수입차 매입세액은 공제해주고 국산차 매입세액은 공제 안 해준다면 어느 법인이 국산차를 쓸까? 그죠? 법인들이 쓰고 있는 자동차들 고가 차량들 많죠. 그럼 부가가치세만 해도 뭐 몇백만 원, 천만 원 막 이럴 건데 그럼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불공제 사유인지를 확인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나오면 어렵기 때문에 세무이급에는 등장을 잘 안 하고 세무 1급에 등장을 해요. 2000cc 승용차 수입하고 그런 나쁜 짓 하는데 그때는 54번 불공인데 지금처럼 원재료나 이런 거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때 55번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금 계산서 받은 95만 원은 공제가 되겠죠. 그럼 지금 우리 A 재료의 가격이 950만 원인가요? 아니죠. 이건 가상의 금액인 거죠. 95만 원이라는 부가가치세를 만들기 위한 우리 형식적인 금액인데 이 금액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명목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95만 원을 만들기 위한 금액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95만 원 줄 거잖아요. 그럼 세관장한테 950만 원 줄 필요 있나요? 없죠. 이 950만 원도 아니고 실제 물건 가격은 나한테 물건 판 회사한테 줘야 될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착품에 대한 회계 처리는 생략한다가 항상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미착품이 지금 수입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회계 처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수입한 회사한테 주는 거니까 여기서 쓸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수입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회계 처리할 거는 부가가치세만 하는 거고 그런데 세관장한테는 관세나 재비용도 같이 줄 거예요. 그럼 총 100만 원을 줬다는 이야기죠. 자, 문제 이해가시나요? 100만 원 줬다는 거. 그럼 100만 원 중에서 우리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거는 부가가치세 95만 원만이죠. 그럼 공제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했어요. 그럼 부가세 대급금 처리될 건 95만 원인데 그럼 이 5만 원 관세 재비용 얘는 그럼 회계 처리 뭐라고 해야 되죠? 지금 우리 100만 원 준다라고 여러분들 생각같이 하셨잖아. 그죠? 그럼 공제되는 매입세액만 부가세 대급금 처리할 거니까 그럼 5만 원은 그 생각해야 되죠? 지금 A 재료 살 때 들어간 부대 비용이잖아. 그죠? 즉시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나 재비용은 원재료라고 처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공제되는 매입세액만 부가가치세만 부가세 대급금이고 나머지는 취득 원가에 포함하기 위해서 원재료라고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8월 17일 날 55번 수입이고 A 재료를 수입하는 거고 세금계산서 받은 거는 950만 원에 별도로 해서 부가세 95만 원 찍혀 있는 걸 김해세관으로부터 받게 되고 이 세금계산서는 수입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전자예요. 분계는 혼합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컴퓨터도 수입이라고 하게 되면 공급가액 빼고 부가가치세만 회계 처리하도록 나오는 거예요. 세관장한테 이것만 줄 거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관세까지 같이 줄 거죠. 대변부터 먼저 쓴다면 현금으로 100만 원 줄 거라 그 이야기예요. 관세까지 해서. 그럼 차변에 5만 원 더 써줄게. 우리는 관세제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하는데 원재료 산 거니까 원재료라고 써주는 거죠. 우리 재고자산 할 때에 취득원가 구성하는 거에 관세, 통관제비용 이런 것들도 같이 우리 쓰면서 봤었었죠. 걔가 지금 얘예요. 재무 얘기할 때. 자, 다음 8월 18일 날 여름철 더위로 인하여 대연 공구에 의뢰하여 공장 내부에 대형 에어컨을 설치하고 대금 275만 원 부가가세 포함을 하나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자, 지금 카드로 결제했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매입인데 부가가치세 포함 그러면 과세 거래라는 걸 알겠죠. 자, 그럼 57번 카드 과세. 그럼 우리 공장에 사용할 에어컨이니까 우리는 비품이라고 쓸 거고, 그리고 카드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그래서 미지급금이다라고 쓸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매입 매출 전표 창 닫으시고, 매입 매출 전표 창 닫고, 자, 회계관리 탭으로 가세요. 회계관리 탭으로. 그러면 지금 회계관리 탭으로 가시면 환경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죠. 환경등록. 여기에 들어가셔서 지금 여기에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채무 적혀 있는 애들 있죠. 여기를 여러분들 지금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걸 미수금, 미지급금으로 바꿔주세요. F2번 누르시거나 아니면 화면에 보이는 대로 120번, 253번 치시면 돼요. 진짜 매입 매출 전표 닫아라고 말씀드린 건 바꾸고 나서 다시 열어야지 그게 환경 설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닫자라고 한 거니까, 만약에 안 닫으셨던 분들은 다시 닫았다가 여셔야지 될 거예요. 자, 그럼 다시 8월 달로 가서, 자, 그럼 이번에 8월 18일 날, 자, 카드고 과세 거래라서 매입이라서 57번 카드 과세고, 에어컨을 구입했고, 금액은 275만 원이라고 공급 대가를 쓰면 250만 원에 별도로 구분되고, 거래처는 대현 공구. 자, 그리고 엔터 치니까 이번엔 카드니까 전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카드사로 들어가죠. 자, 여기에서 F2번 눌러서 하나카드사. 그럼 이제 분계 유형이 되죠.
자, 얘 일반적인 상거래인가요? 얘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지금 비품 사는 거잖아.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면 자, 분계 유형을 4번 카드라고 눌러보시면 미지급 금액 카드사가 붙죠. 그죠? 그리고 차면에 우리가 산 거는 원재료가 아니고 비품이다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 카드로 해두셨죠? 자, 그냥 그 상태로 두시고 제가 입력하는 거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혼합으로 한다고 하면 분계를 비품이라고 바꾸고 미지급금이라고 쓰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 카드로 거래처를 바꿔서 꼭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에 미지급금에 카드사가 안 들어가 있으면 오답 처리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돈은 대형 공고한테 갚을 게 아니라 카드사한테 대금 결제일 날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전표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4번 카드라고 하게 되면 미지급금의 카드사가 붙으니까 이런 실수 안 할 수 있는 또 기능 중에 한 개니까 여러분들이 기능 중에 하나로 생각해서 옵션처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8월 23일 매출 초 추석 선물로 만세물류에서 미가공 축산물인 갈비 세트를 28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BC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카드로 결제했죠. 그럼 과세품이냐 볼 건데 금액 가지고는 알 수 없겠죠. 그럼 미가공 축산물인 갈비 세트, 우리 미가공 농수산축산인산품은 면세품이죠. 그래서 58번 카드 면세가 되겠네요. 과세 유형은 58번 카드 면세가 될 거고, 자, 우리 분계는 매출 초에 선물로 줄 거니까 접대비고, 뭐 분계는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고 하겠죠. 자, 지금 제가 그 과세 유형을 찾을 때 분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징빙 가지고 과세 유형부터 찾죠.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공제 사유에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이 있죠. 그래서 접대하면 불공이라고 떠오르시는 분이 꽤 많은데 불공제라고 표현할 거면 전제 조건이 부가가치세를 줘야 공제되니 안 되니 소리를 하겠죠. 공제받니 안 받니? 면세 거래에서 그 소리 하는 거는 로또 안 사고 1등 되기 당첨되기를 꿈꾸는 사람보다 더한 거죠. 면세는 부가가치세를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제되니 안 되니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산서 받거나 아니면 면세로 카드 면세나 현금 영수증 면세인 경우에는 우리는 접대든 뭐든 다 상관없어요. 부가세를 줘야 공제 받니 안 받니 이야기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만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가 아니면 불공제라고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중에 저와 같이 기출문제 풀 때 문제 먼저 읽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거래처에 화환 주고 할 때 되면 거래처에 화환 준다면 접대 불공 이렇게 바로 가시는 분이 참 많아요. 근데 꽃집은 면세사업자라서 계산서 주고받고 있을 거거든. 그런 거에 안 빠지기 위해서 증빙 서류 가지고 먼저 과세 유형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도 8월 23일 날 58번 카드 면세고 갈비 세트를 샀고 28만 원이고 부가가치세 없고 우리 만세 물류 카드사는 BC카드 분계는 4번 카드라고 하면 우리 미지급금의 카드사가 붙었죠. 자, 그럼 매출처니까 800번대 접대비라고
원재료를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자, 8월 25일 자, 일간지에 신문 신제품 광고를 하고 광고비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현금 영수증 공급대가 330만 원을 이면 확인 후 발급받았다. 자, 그럼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죠. 그리고 거래 금액이 공급대가, 그리고 신문은 면세지만 광고는 과세예요. 그래서 광고비라서 오늘 과세 거래한 거예요. 그러면 61번 현금 과세가 되겠죠. 현금 영수증 과세. 그리고 광고한 거니까 분계는 광고 선전비라고 써야 되겠네요. 자, 그럼 8월 25일 날 61번 현금 과세. 우리는 신제품 광고를 했고 금액은 현금 영수증 그래도 330만 원 쓰면 분리시켜 줄 거고 거래처는 매일일보고 분계는 혼합. 자, 이번엔 광고 선전비 800번대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8월 27일 영업부 업무용 마케팅 관련 서적을 영풍문고에서 구입하고 대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자, 이번에도 현금 영수증 발급받았는데 30만 원을 현금 지급. 한번 공급대가인지 아닌지 모르겠죠. 무엇에 있는지. 그러면 어떤 물건을 구입했는지 봤는데 마케팅 관련 서적이에요. 도서는 면세죠. 그래서 62번 현금 면세가 되겠네요. 우리 문제를 풀어보니까 제가 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에서는 과세 거래냐 면세 거래냐 확인한다라는 이유 아시겠죠? 그러면은 62번 현금 면세고 책상 거니까 도서 인쇄비고 영업부 업무용이니까 800번대 도서 인쇄비고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자, 그럼 8월 27일 날 62번 현금 면세 마케팅 관련 서적이고 금액은 30만 원이고 거래처는 영풍문고고 자, 분계는 현금 하셔도 되고 혼합하셨으면 저처럼 도서인쇄비라고 쓴 후에 대변에 현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지금까지 한 거에서 우리가 매출에 대한 걸 입력할 때에 어제 7월달 입력할 때 11번 매출과세라고 했던 거래들 있죠. 여기에서 전자의 여라고 체크했잖아. 그죠? 이 전자의 여라고 체크를 한 거는 우리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되는 거 하지 않아도 되는 거의 구분에 의해서 하는 건데 자, 우리 그 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도전사에서 만든 스마트 A하고 그리고 우리 그 뉴젠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져 있는 지금 세무사의 거라고 말하는 K랩이라는 프로그램,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세무사랑 프로라고 해서 쓰고 있을 건데 이 두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회사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발행한다고 하면 우리 뭐 도전은 빌 36524, K11 베스트 빌이라는 곳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국세청 홈택스에서 보내거나 하면 지금까지 한 것처럼 우리가 1번 눌러서 열하고 체크를 해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에서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회사 가면 여기서 발행할 거예요. 왜냐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기서 하는 게 훨씬 쉽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오른쪽 페이지 우리 391페이지에서 연습해 보는 거예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우리 프로그램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자, 그럼 7월 3일 날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우리가 얘를 보고 쓸 거예요. 그러면 자, 7월 3일자로 가서 그냥 여기 날짜를 7월 3일로 쓰세요. 그래야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지금 뭐 내용은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제품 판 걸로 해서 전액 외상이면 자 11번 매출과세 컴퓨터 10개 100만원 공급받는 자는 법물금속이고, 자 여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 거면 전자를 비워 놓는 거예요. 여기에 열라고 하시면 다른 회사에서 발행한 정보다라고 떠서 발행이 안 돼요. 비워둬야지 여기서 발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분계 유형은 그냥 2번 외상으로 하셔서 이렇게 전표를 끊고,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시험에 지금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건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혹시 나올까봐 알려드리는 거예요. 혹시 나올까봐. 자 그럼 여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메뉴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여기 오른쪽 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메뉴가 있죠. 버튼이. 얘를 클릭해도 되고, 전체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누르셔도 되고, 누르면 들어가는 곳은 똑같은 곳이에요. 여기를 클릭하시든 여기 메인 매출 전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클릭하든 똑같은 곳이니까. 자 그럼 기간을 방금 7월 3일로 입력하시면 지금 미발행이 떠 있죠. 자 제가 7월 1일 거부터 하게 되면, 자 지금 제가 7월 1일부터 조회를 했는데 우리가 어제 7월 2일자로 해서 전자에 열하고 체크한 거 있잖아요. 열하고 체크한 거는 이렇게 타사 발행이라고 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홈택스라든지 이 프로그램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면 컴퓨터는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됐다고 숫자 1번 눌러서 열하고 체크해 준 거고, 이건 7월 1일자는 어제. 지금 거는 우리가 아무 체크 안 하니까 미발행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자 여러분들 앞에 네오박스 체크를 하고, 자 네오박스 앞에 체크를 하시고, 자 여기 체크한 후에 F3번 전자 발행이라고 좌측 위에 있어요. 자 전자 발행 누르시고 좀 기다리시면 창이 뜰 거예요. 자 그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메뉴가 떴죠. 그럼 우측에 발행 버튼 누르시고 우측 상단에 발행. 자 KACPTA라고 적혀 있죠. 자 제가 이거 알려드리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이 표현 때문이에요. 얘가 교육용 또는 시험용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회계 1급에서 쓰기는 좀 힘들어요. 응시자가 너무 많아서. 근데 지금 코로나니까 가능하기도 할 것 같은데, 그럼 제일 만만한 게 세무 2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FAT나 TAT에서는 인원수가 작아서 그런지 시험 때 발행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얘 적혀 있는 글자 있죠. 얘가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 약자예요. KACPTA가 얘네들이 서버 만들어 뒀으니까, 그러면 써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KACPTA 할 건데, 자 얘라고 누르시고, 자 ID
KACPTA고 비밀번호도 똑같아요. KACPTA. 그리고 저장 버튼 눌러두세요.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도 하나 해볼 거기 때문에 KACPTA라고 치셨으면 아래 확인. 그럼 바로 전송까지 되게 되어 있으니까 전자발급 명세 전송까지 한 번에 일어날 거예요. 자, 확인 누르시면 세금계산서 발행도 되고 전송도 되어서 아래 전송 처리했다고 뜨죠. 하셨죠? 자, 그럼 우리는 발행되고 전송까지 성공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자,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 지금 여기 발행 전송 성공 떠 있죠. 그럼 우리 다시 메인 매출 전표에 7월 3일자로 가보면 우리는 앞에 여기에 체크 안 했었는데 자동으로 들어와 있죠. 그죠? 그럼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클릭해서 7월 1일부터 7월 말일까지 조회해 보시면 지금 여기에 발행이라고 적혀 있는 애만 우리가 방금처럼 이 프로그램에서 발행한 거고, 전자의 여라고 체크한 것들은 다른 회사에서 한 거 여기서 체크만 해줬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이 프로그램에서 발행하는 걸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은 수정세금 계산서를 엄청 많이 써요. 과거에는 종이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나서 틀렸으면 전화해서 새로 보내줄 테니까 찢자고 이야기하면 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자세금계산서다 보니까 이렇게 전자로 날려버리니까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는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여기 프로그램 쓰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우리 교재를 보면 이제 다음 394페이지에서 자, 394페이지 중간에 8번에 보시면 수정세금 계산서 발행이라고 있죠. 자, 수정 발급 사유가 발생한 전표를 확인한 후 뭐 집계 적혀 있는데, 자, 그냥 저와 같이 바로 화면에서 보시면 되니까, 자, 방금 7월 3일 매출분 중 2개 200만 원이 7월 5일 날 반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수정세금 계산서 발행은 원 거래를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7월 3일자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10개 판 것 중에서 2개 200만 원이 반품됐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 7월 3일 메인 매출 전표 원 거래로 와서 자, 여기 위에 커서 아무 곳이나 올려놓으셨으면 자, 간편 집계 옆에 작은 화살표 있죠? 간편 집계를 누르시면 안 돼요. 옆에 작은 화살표 누르시면 메뉴가 쭉 내려와요. 간편 집계 옆에 화살표 누르시면 자, 이 화살표를 누르시면 쭉 메뉴가 내려오고 여기에서 수정세금 계산이라고 적혀 있죠. 수정세금 계산. 자, 이걸 클릭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창이 떴죠. 수정세금 계산서. 그럼 여기에서 화살표 눌러서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 사유가 지금 2개를 반품 받죠. 자, 반품 받는 건 환입이에요. 그러면 3번 환입을 선택을 하고, 그럼 환입을 받았을 때는 우리 이 앞에 문제 풀 때 반품 받으면 반품 받은 날에 메인 매출 전표 썼잖아. 그죠? 그러면서 마이너스로 해서 썼죠. 그게 반품 받거나 아니면 할인하거나 애누리 당하면 공급가입 변동은 그 일이 발생한 날이에요. 그럼 7월 5일 날 반품됐으면 7월 5일 마이너스 2개 1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7월 5일 날 마이너스 두 개 다 100만 원 써주면 자, 하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 되셨으면 아래 적용. 자, 그럼 이제 얘라고 누르고 나서 자, 7월 5일자로 다시 가보시면 이번엔 7월 5일로 가면 지금 분계가 들어와 있죠. 7월 5일자에 들어와 있죠. 방금 수정세금 계산서되어 있는 애가 7월 5일날 들어와 있죠. 확인되셨나요? 그럼 이제 얘를 또 발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누르고 7월 5일자 할 거니까 이 중에 얘를 발행할 거죠. 그리고 위에 전자 발행 네오박스 체크하고 나서 전자 발행. 자, 그럼 창이 떴으면 발행. 그리고 얘라고 누르면 자, KAC BTA 뜨신 분은 확인 누르시면 되고 안 뜨신 분은 체크가 여기 안 돼서 그런 거니까 KAC BTA를 ID 비밀번호에 그대로 쓰시고 확인 누르시면 얘도 전송이 되고 발행하고 전송하고 다 성공했다고 뜨죠. 그래서 구세청 전송한 승인 번호는 구세청에 전송해야지 뜨는 거예요. 그럼 얘까지 정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식은 우리 원거래 날짜로 가서 원래 하게 되면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표를 끊어줘요. 얘가 훨씬 더 편하죠. 그죠? 뭐 내고신용장 사후 개설, 이중 발급 뭐 이런 것들이 아니면 거래처 우리가 잘못 써서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오류 사고 뭐 이런 거 생기면 세금계산서 두 번 해야 돼요. 수정 일자고 금액이 입력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어디서? 환입으로 수정 사유를 정확하게 안 쓰신 거 아닐까요? 수정 사유 선택이 틀리시면 그 날짜가 안 되겠죠, 나연 씨. 지금 아래 여기에 수정 날짜가 안 들어간다고요? 여기에 체크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7월 3일자) 가서 다시 천천히 한번 해봐요. 아마 지금 7월 3일 전표에서 화살표 누르고 수정세금계산서 누르는 거예요. (7월 5일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원 거래 날짜로 가는 거죠. 7월 5일자는 방금 확인하러 간 거예요. 우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원 거래 날짜 전표로 가서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건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게 아니고 혹시 나올까봐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방법이다라고 보시고 난시는 나중에 다시 다른 날짜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아마 여기에 전자여 잘못 스스로 체크를 했든지 아니면 앞에 뭔가 체크를 잘못 하셨을 거예요. 컴퓨터는 우리 입력한 대로 값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자, 그럼
제가 이제 한 개만 더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날짜를 3월 1일자로 갈게요. 3월 1일. 자, 3월 1일 날 지금 책이 없는 건데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거라서 기능 하나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11번 매출 과세로 해서 그냥 제품이다 100만원, 그냥 간단하게 우리 만만한 범어산업 전자세금계산서 외상. 자, 여기까지만 한번 써보세요. 자, 입력하셨죠? 자, 그럼 지금 얘는 3월 1일자니까 당연히 일기 예정 신고서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부가가치 탭 가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1월부터 3월 체크하시면 1번 칸에 들어와 있죠. 1월부터 3월 들어가면 1번 칸에 들어와 있죠. 당연히 정기 신고서에 제대로 했으면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여실 때 예 아니오라고 뭔가를 물어보면 아니오라고 해야지 방금 입력한 걸 새로 불러오지 예라고 하면 옛날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이거 예 아니오 물어보는 게 있는데 예라는 건 옛날에 방금 내가 입력한 거 보겠다가 아니라 옛날 모습 보겠다는 거니까, 대신 거꾸로 말하면 내가 입력한 모습 보고 싶은데 아니오라고 하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 사항이 아니라 직접 쓴 거는 다 날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 아니오 성격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지금 예정 신고 때 정상적으로 하면 이렇게 해서 예정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자 우리 이번엔 4월 1일부터 6월 30일로 쓰면 지금 얘는 일기 확정 신고 기간이죠. 그럼 일기 확정 신고 기간인데 방금 3월 1일 날 우리가 썼던 이 전표가 예정 신고 때 누락을 한 거라서 매출인데, 그럼 예정 신고 누락분은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얘 정보는 우측에 있죠. 뒷면에. 그럼 여기에 들어오도록 예정 신고 때 누락한 걸 확정 신고 때 신고할 수 있어요. 확정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세 기간의 모든 거래 내용 중에서 예정 신고 때 한 걸 뺀 나머지, 예정 신고와 조기환급이라는 게 있는데 그 뺀 나머지를 다 신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 신고 때 누락한 게 있다면 여기에 들어와서 같이 매출세액에 들어가도록 신고하는 거예요. 뭐 매입세액도 똑같아요. 공제받는 것도. 그럼 여기에 들어오도록, 그래도 3월 달에 3월 1일 날 공급한 건데 당연히 전표 입력은 3월 1일로 해야 되겠죠. 그럼 3월 1일로 하는데 여기에 들어오도록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가 그럼 예정 신고 때 누락했다라는 걸 인지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자 여기 3월 1일 우리 방금 입력한 거 있죠. 여기에 똑같이 작은 화살표 클릭하시고, 작은 화살표. 자, 그러면 예정 누락분이라고 있죠. 예정 누락분. 자, 클릭하시면 지금 예정 신고 건데 예정 때 누락했으면 그 확정 신고 월까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 4월이라고 써야 되겠죠. 확정 신고 개시 연월이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1기 거니까 1기 확정 신고는 4월 개시월이 되겠죠. 그리고 확인. 그러면 우측에 위에 예정 때 누락분이다라고 누락이라고 뜨죠. 그럼 다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F12번 누르셔서 새로 고침하시거나 다시 4월부터 6월 치시면 이번에는 예정 신고 누락분이 33번 칸에 얘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4월부터 6월 확정 신고서에 보면.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일기든 뭐 시험 문제에서 확정 신고서
예정 신고 누락분으로 반영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적혀 있으면 방금 그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확정 신고서에 우리 예정 누락분으로 반영되도록 쓰라고 하면 지금 여기 간편집계에 예정 누락분을 선택하셔서 게시물로 하면 여기에 들어오고, 그러면 일기 신고서에는 얘가 들어오지 않아요. 옆에는 우리 일기 예정 신고서에 들어왔었죠. 그런데 일기 예정에는 안 들어오고, 그러면 방금 그 작업을 하면 일기 확정 신고서에 들어오도록 얘가 여기에 들어와서 맷줄 3개 같이 합쳐지도록 될 거니까 방금 그 작업도 같이 여러분들이 얘는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시킬 수 있으니까.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시켰어요. 자, 이제 우리 쉬었다가 메인 매치 전표 뒤에 기출 문제 가지고 저하고 같이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